이해되는 내용 다? 잘 되니? 조금 잘 되니?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구 그리고 절 의미 덩어리를 만드는 거를 했었어. 그 단어가 어떤 의미 덩어리로 문장에서 쓰이는가를 이야기한 거야. 구와 절을 분리해서 했어. 이제 실제 독해에서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다 나오겠지. 중구난방으로 나올 테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이거였다. 이거는 이거였다. 이제 이게 실제 해커스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보면서 자 이제 다 종합이야. 이제 문제 풀면서는 이제 종합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 이제 분사 구문의 기초적인 거를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야. 왼쪽 페이지에 부사절이 있었죠?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왼쪽에. 그 부사절 이야기야. 우선은 접속사가 있어. 이 접속사가 왼쪽 페이지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리고 쉼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 있는 접속사부터 여기 있는 주어 동사 여기까지가 부사절 덩어리예요. 부사절 덩어리다. 근데 이 부사절을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해. 뭐라고 하냐면 종속절이라고도 이야기해. 종속절. 그리고 접속사가 없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불러. 이렇게 종속절 그리고 주절이라는 말도 써. 문법 시간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대신 그 학교에서도 이런 말 썼죠, 선생님들이. 썼을 거야. 이게 부사절 또는 종속절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접속사를 없애는데 안 없애도 돼. 얘는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돼. 분사 구문을. 그러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종속절의 주어와 여기 있는 주절의 주어 있죠? 이 두 개의 주어가 같으면 얘는 생략해야 돼. 같으면 생략해야 해. 이건 무조건. 놔두는 건 없어. 접속자는 놔두는 게 있어. 놔둬도 돼. 근데 주어는 무조건 같으면 생략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동사 있죠? 여기 있는 이 동사, 종속절의 동사랑 주절의 동사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시제가 같아. 시제가 같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같다. 같으면 이 종속절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야. 시제가 같다일 때. 시제가 같다일 때.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는 시제와 여기 있는 시제가 다른 거야. 그러니 여기 시제와 여기 시제가 달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시제가 과거인데 여기에 있는 시제는 현재인 거야. 그럼 다르죠? 여기 시제가 과거거든? 근데 여기 시제는 과거 완료인 거야. 이렇게 시제가 달라. 맞죠? 다르잖아. 그때 여기 시제를 잘 보면 여기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여기가 한 시제 앞선 상황이란 말이야. 종속절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선 상황이라고. 얘가 과거면 여기는 과거 완료. 현재면 여기는 과거. 한 시제 앞인 거지, 상황이. 그럴 경우일 때. 다시 말하면 시제가 한 시제 앞. 한 시제 앞. 그러면 우리는 having p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having pp.
이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ing나 having pp를 이제 붙였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being이 된 거야. being이 있으면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being. 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기본기니까 이걸로 이제 문장을 보고 그럼 다음에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한가 이제 이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건 잠깐 이제 다 지워도 되겠지? 이건 지우고 문장 보자. 자, 붐비는 버스가 역을 떠났다. 갑자기 떠났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게 뭐뭐 하면서쯤의 해석인 거 아니겠냐? 그 뭐뭐 하면서쯤의 해석이니까 여기 앞에 뒤에 있는 여기 쪽 부분이 분사 부분일 텐데 하면서란 단어가 영어에서 as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버스는 대명사 is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ing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시제가 현재 아니 과거 그럼 여기 시제도 과거였을 거야 하고 그래서 released 블랙 스모크가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이 문장 분사 부분 만들기 전에. 됐죠? 이제 역으로 다시 해보자. 접속사가 있는 부분이 종속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추격되는 거야. 접속사 없애고 it 가리키는 게 clouded bus 같아. 없애고 시제가 과거 여기도 과거 시제가 같지? 그럼 ing를 붙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야. 역으로. 이게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하고 있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다시 해볼까? 두 번째. 연속적인 스톰, 폭풍우에 의해서 약화되어서 그 다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럼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Because it이 다리예요. Was weakened by successive storm.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거야. 바꾸기 전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없애고요. 주어가 같은 거 없애고 여기 과거형 여기 was 과거형 시제가 같지? 그럼 요 놈을 ing로 바꿔. 그러다서 weakened는 쓰는 거지. 칠판 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좀 전에 빙이 남아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고 차원을 했지? 그럼 생략하면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 아니냐? 그러잖아. 그치? 이게 이거라고. 그렇지? 아, 그럼 원래 문장이 수동태였을 때가 없구나. 수동태니까 여기 weaken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약하다, 약하게 하다가 약하게 하다가 아니고 약해진 이 말이지. 약해지다지. 그치? 약해져서 이 말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가 남아있어. 그럼 현실에서 과거 분사가 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약해진. 다시 한번. ing가 붙으면 하면서. 과거 분사야. 그러면 해진. 수동태니까. 해진. 약해진. 연속적인 스톰에 의해 그 다리는 안전하지 않다. 다시. 약해진. 약해졌다.
그럼 여기 있는 expose가 노출시키다니까. 그럼 이거 expose를 한국말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노출돼. 노출돼. 맞지? 이거는 약해진. 이거는 노출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그치? 정리하면 ing면 하면서 과거분사면 뭐뭐 돼. 차가운 바람에 노출돼. 셔츠랑 바지가 얼어붙었대. 다시 할까? 찬 바람에 노출돼. 그래서 셔츠랑 바지가 얼어붙었대. 이렇게 하다가. 그치? 그래서 ing는 하면서 과거 분사가 있는 분사 부분이면 뭐뭐 된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제 이해되죠? 이제 이거 만드는 방법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거, 원래 문장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거 있죠? 이걸 낸지 안 낸지 이제 학교생 마음이에요. 주관식으로. 분사구문 문장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냐 안 바꾸냐는 이제 학교생 마음이야. 또 하나, 학교 어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weaken이 맞냐? weakening, ing가 맞냐? 이것도 exposed가 맞냐? exposing이 맞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학교 시험 문제야. 어법 문제인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주절의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생략했던 거잖아. 주절의 주어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주절의 주어, 다리는 약화시키냐, 약화당하냐. 셔츠랑 바지는 노출하냐, 노출당하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렇지? 정리하면 뭐라고? 어법 문제에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한다. ing. 주절의 주어가 된다. 당한다. 면 이디라고. 그렇지? 주절의 주어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주절의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렇지 내 말? 주절의 주어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로 문제를 푼다가 원리 원칙. 그럼 꼼수도 있어야지. 네, 꼼수도 있어야지. 왜 꼼수가 필요해? 단어가 모를 수도 있다는 단어 뜻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되잖아. 해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럴까봐 이렇게 푸는 거야. 지워도 되냐? 만약에 단어를 몰라 해석해야 돼. 단어를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뜻을 몰라 그럼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뒤에 목적 없지 뒤에 명사가 없으면 과거 분사가 답이야. 알겠지? 다시 뒤에 목적 없어 그럼 과거 분사가 답이야. 뒤에 목적 없잖아. 바로 명사가 있으면 ing고 이것처럼 없으면 과거 분사가 답이야. 알겠지? 다시 말해줄게.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야. 명사가 없어 그럼 과거 분사가 답이야. 내 말 들었지? 그거 어떻게 풀라고? 단어를 모를 때 이렇게라도 풀라고. 100%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100% 아니야. 단어 모를 때 어쩔 수 없이 풀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설명했어. 결론 내리면 ing 분사구문. 됐지? 해석은 하면서만 머릿속에 담아놔. 알겠지?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빈칸으로 가자 이제. 쭉 가서 빈칸 보면 2025년 9월 것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거. 우리가 빈칸 문제를 같이 두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
whether로 시작하는 거지. whether로 시작. 네. 여러분들이 단어를 또 모르고 헷갈릴까봐 밑에 단어도 주어져 있고 해석도 심지어 넣어놨어. 근데 해석에는 빈칸에 답은 안 써있지. 여러분들이 국어만 보고도 답을 내야 되는데 잠깐만 볼래? 여기 그냥 여기 한국말 있지 여기 이거만 보고도 빈칸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지만 못 볼 거예요. 왜냐면 국어 영역 문제라서 결국에는 못 풀어요 한국인이지만. 그 말 의미는 뭐야? 이 문제가 영어로 써 있어서 못 푼다가 아닌 거지. 영어로 써 있어서 못 푼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려워서 못 푸는 거지. 맞죠?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자. 여러분 빈칸은 뭘로 나오냐면 주제의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주제의 빈칸이 뚫려 있어. 주제의 빈칸이 뚫려 있다. 고로 빈칸 문제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주제 요지 푸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소재 찾기. 소재. 소재를 찾아보자 이거야.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단어 다 주어줬으니까 제가 혹시 나는 이 단어 몰랐는데 너는 이 단어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구나. 아니 밑에 단어 보라고. 밑에 단어 다 있으니까. 한국말도 심지어 해석이 있으니까 그거 봐. 보세요. 보라고 준 거야. 저는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접근하는지 알려주고지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행복감, 슬픔을 느껴. 그리고 만족감, 불만족감을 느낀다. 근데 여기 우리가 문법 시간에 구문 독해 시간에 배웠던 요거이지 whether이 주어 자리에 쓰이게 된다.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거라고 했지. 맞지? 주어 자리에 쓴 인지 아닌지야. 인지 아닌지는 나 결정하지 않는데 이거 이 determine이 결정하다니까 결정되지 않아. 연속적인 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래. 그럼 여기 있는 거 행복과 슬픔, 만족감, 불만족감이 감정이잖아. 한 단어로 감정이 이 글의 내용이야. 감정이 소재라는 거야. 그치? 선생님 이 감정 그래 감정은 좋은 것은 발생해 행복하지 나쁜 것이 발생하지 슬프지 얘까지 무슨 내용이라고? 소재가 감정이라니까. 감정 이야기 쓴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알아? 아니 감정 이야기라는 걸 지금 소재를 내놓은 거라고. 주제가 내용이 감정 이야기라니까. 자 우리의 경험은 영향을 줘.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while 뜻 뭐였을까? 뜻 두 개라 그랬지. 그렇지. 반면에 지금도 이제 활용하는 거라니까. 구문독해 배운 거잖아. 반면에 우리는 blown의 뜻이 불단데 여기서 you are not blown in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넘어가야지.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해. 니들 이것도 또 모르잖아 심지어. 그치? 그럼 모르는 단어는 넘어가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어야 돼? 감정 이야기다만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adjust 뜻 조절하다 또는 적응하다 이런 뜻이지 여러분. 우리가 키커스 하면서 많이 나왔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조절한다 또는 적응한다. 새로운 정보 또는 사건들에 계속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고 나서 리턴 되돌아가. 우리의 개인적인 디폴트 값. 디폴트가 우리가 해커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본값. 기본값으로 다시 되돌아간대. 계속해보자. high and low 지금 보이죠 여러분? high and low가 지금 두 번째 언급했어요. 굿이 high고 bad가 low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까지 감정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뭔 말이야? 감정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다 이거야. 그 이야기 지금 한 거다. 됐지? 그리고 나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찾아 그것 자신의 레벨을 찾아 그것 자신의 수준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당겨져 향해서 우리의 기본을 향해서 그러면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한 거지. 어디 있는 거냐?
기본값이라고 했지?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잘 몰랐거든? 근데 여기 나오는 그들 자신의 레벨로 돌아간다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향해서 되돌아간다, 당겨진다니까. 그리고 이 핑크색 한 내용이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야. 감정이 좋건 감정이 나쁘건 최종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여기 시간이 흐르면이 써있잖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 기본값으로 되돌아간다고. 기분이 와 좋았다가 기분이 아씨 이랬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아 니들도 그러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면 엄마 이러다가 엄마가 갈구면 아이씨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또 이제 평소처럼 같이 살잖아. 아 그러잖아.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그 내용 한 거라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 글 주제는 뭐냐? 사람의 감정은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결국엔 평소대로 돌아간다. 이 글 주제. 그지? 그럼 빈칸은 주제라고 했잖아. 빈칸은 주제라고 했잖아. 그치? 빈칸 보자. 한 단어로 써야지.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1번 적응하다, 조절하다. 그걸 적응한다고 하는 거잖아. 원래대로 사는 거. 이게 적응해서 사는 거지. 답이 1번이다. 답이 1번이다. 우리가 옛날에 근데 제가 외우라고 했었잖아. adjust랑 adapt의 뜻은 실은 같은 뜻으로 외워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다시 해보자. 두 번째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시 봐보자. 한 문제만 설명해 준 건 의미가 없잖아. 두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네가 푸는 거야? 보자. 소재부터. 너가 put off. 선생님 여기부터 막히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안 돼. put off도 막히면 안 돼. 범아 이것도 뭐야? 자, 계속 해보자. 여기서부터 해서 가자. 여기서부터 하자. 이것도 좀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해보자, 범아. 근데 이건 알지. 이건 뭐냐? 그렇지 결국에 했다. 해석했잖아. 자 결국에는 너는 필요해. 잠을 필요로 한다. 잠을 위한 너의 필요가 압도를 하게 되고 너는 강요된다. 더 많은 잠을. 그럼 얘까지 읽었어. 소재는 뭐냐 그러면? 잠이 소재지 잠. 잠이 소재인데 그 잠이 어떻다는 거지? 더 약간의 잠을 얻기를 강요받는다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 그러면 잠을 안 자네. 그치? 안 잤으니까 더 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했음. 소재는 잠이야. 자, 잠을 위한 그런 일상의 추동력, 드라이브의 뜻이 명사로 쓰면 추진력이라고 했잖아. 추진력. 단어 외울 때 했지. 이 추진력이란 것이 뭐뭐처럼 보이다. 맞니? appear? 기억나니? seem, appear 뜻 같다고. 지금 하는 거 적용하는 거야. 뭐뭐처럼 보이다. due to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진력은 때문이다. 아데노신으로서 분리는 화합물 때문이다. 잠은 아데노신과 관련이 있다고. 아데노신.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몰라도 되지. 개인적으로네. 계속 우리가 어쨌든 잠 이야기였고 아데노신 이야기다. 이 내처럴 케미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 너희 피 안에서의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하면 그럼 아데노신은 깨어있을 때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잠 안 자면 아데노신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한다가 맞지? 깨어있을 때 아데노신이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럼 잠을 안 자는 거면 아데노신이 겁나 많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냐? 자, 네가 잠을 자는 동안이야. 야, 그럼 생각해봐라. 잠을 자는 동안이잖아. 맞지? 반면에 동안에 같은 뜻을 같은 그 두 개 뜻이라 그랬잖아.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데노신은 그러면 많아져 적어도 적어져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의 몸이 아데노신을 브레이크다운 한다. 말의 의미는
줄인다겠지. 다운의 뜻은 알잖아. 그렇지? 감소한다. 한국말로 의역하면 싫으니까 분해하는 뜻이야. 자, 더스 그리하여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이 너의 몸 배웠다. what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맞냐? what 뜻은 것. 너의 몸이 사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잠을 추적하기 위한 이렇게 투부정사 위에서가 있다 그랬지. 것이야. 그래서 아데노신의 축적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이 설명한다. 왜 너가 잠의 빛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뭔 말이겠냐? 아데노신이란 것이 몸에 쌓여서 잠이라고 하는 거 네가 안 잤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잠을 더 자게 한다 이거야. 더 자게. 이해지? 그래서 잠의 빛을 너가 갚는 거야. 그러니? 잠의 빛을 너가 갚는 거라고. 이 글의 주제는 뭘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안 자잖아? 그러면 그 빛을 반드시 갚게 한다. 뭐를 통해서?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들었지? 이게 주제야. 선택지 보자. 빈칸 보자. 빈칸. 빈칸이야. 자, 빈칸에 잠의 부족이야. 야, 그럼 잠의 부족이면 아데노신은 증가한다. 맞지? 잠의 부족이면 뭐다? 우선 첫 번째가 빈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데노신 증가한다. 이 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가 잠이 부족하면 잠의 빛을 꼭 없애야 한다. 잠의 빛을 꼭 갚아야 한다. 갚자 뜻이니 갚아야 한다. 지금 이런 말 들어갈 거 아니겠냐? 두 가지겠지? 아데노신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잠의 빛을 꼭 갚아야 한다. 그 말이잖아. 선택지 보자. 너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전화가 됐다. 기본이 스윙이 이제 이렇게 건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윙이잖아. 무슨 의미에서? 기본이 왔다 갔다 하도록 유발한다. 맞지? 전혀 관계없다. catch up with you.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natural chemical. 화학 물질을 내려가게 한다. 그럼 여기는 화학 물질이 아데노신이잖아. 아데노신이 감소한다. 정반대야. 지금 잠이 부족하다 그러잖아. 빈칸은.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감소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반대다는 거야. 4번은 정반대다. 5번 아데노신이 감소하도록 유발한다. 아니지. 증가해야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같은 말인 거지. 그치? 답이 그럼 3번밖에 안 나와. 3번의 catch-up with의 뜻이 뭐냐면 영영사전처럼 이렇게 써있어. to begin, to have a damaging happen to someone 이라고 써있어. 다시 말해줄까? to begin, to have a damaging effect on someone 이렇게 써있다고. 들었어? 영영사전 이렇게 써있다고. 써줄까? to begin, to have a damaging effect on someone 이렇게 써있다고. 영영사전에. 이게 뭔 말이겠냐? catch up with의 뜻이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가 catch up with의 뜻이야. 전 지금까지 따라잡다 말하는데요. 아니야. 피해를 주다는 뜻이 있어. 그렇지? 너에게 뭐 한다? 피해를 준다.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주제로 생각하고 주제를 빈칸으로 답으로 찾아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 푸냐면 25년
24년 9월 거까지 풀어보자. 10월 거 말고 9월 거요. 9월 거까지. 밑에 선택지 단어랑 답하죠. 답.
이번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를 뭐야 2달 남았잖아. 자, 하나의 것, 그 것 대입한다 그랬지?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이거를 선행사로 하잖아? 그럼 make에 s가 붙어버릴 수가 없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니까. 복수잖아. 그치? 그럼 선행사는 띵이 아니라 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이 변수다 이거야.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그 하나는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든대. 멤버들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이것이 빈칸이다 이거야. 지금 여기 뽀 투부정사에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나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면 멤버가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잖아. 멤버가 이해한다. 근데 그게 어렵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 이해하기 어렵다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야 돼. 맞죠? 이해하기 어렵대. 불확실성이. 그럼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논리의 생각이.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 있는 얘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금 1.49597 곱하기 10의 8승km입니다. 이 정도 거리래.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6자리지? 그래서 6 significant digit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 맞죠? 그래서 significant digit의 뜻은 유효 숫자라는 뜻이라. 그래서 6자리 유효 숫자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precise라는 것은 정확한이라는 뜻이거든.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왜냐면 소수점 5자리까지 지금 계산해 놓은 거잖아. 거리를. 맞죠? 정확도가 높대. 자, 이때 이 6개 자리의 수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해 내가 알고 있다. 그 거리를 정확성으로 하나의 한 부분에서 정확성으로의 거리를 내가 알고 있다. 한국말로 의역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금 사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만약 다음 숫자가 불확실하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 정확한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의 불확실성이 주어, 동사, 더 커지게 된다. 당연히 그런 거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점 숫자가 몇이었지? 1점 1.4 1.49597인데 여기다 다음 숫자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차이가 겁나 커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우주적 거리에서 생각했을 때 이 숫자 하나의 차이는 겁나 갭이 커지죠. 맞잖아. 여기다가 10의 8승 곱해야 되잖아. 심지어 걔는 차이가 겁나 커진다고. 오차 범위가 커진다고요. 숫자 하나 차이로. 그 차이가 뉴욕에서 시카고 사이의 거리만큼 커져버리는 거야. 한 자리 숫자 차이인데도. 이해되지? 자, weather 나왔다. 그러면 weather이 나오면 문장의 구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야 되죠? 이건 therefore, 그러므로란 뜻이니까 결론 내리는 단어잖아. 맞죠? 그러면 weather이 주어, 다음에 depending on 동사 이렇게 문장 구조 이거잖아. 그럼 인지 아닌지다. 자, 그래서 인용된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의존하게 된다. what, 나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의 해석은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둘 중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회사 얘기했지. 한마디로 의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되잖아. 것, 무엇 둘 다 된다 했잖아. 다시 한다. 고로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의도에 달려있다 이거야. 의도. 이름이 의도에 달려있다고. 금방 부정확한이라고 하는 거, 부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뭐 때문이라고? 정확성이라는 것이 의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의도에 따라 달라진대. 내일 해가 몇 시에 뜰까? 한 뭐 8시 5분쯤에 뜨면 뜨지 않을까? 야, 아니야. 8시 7분에 뜨거든? 5분에서 7분의 2분 차이는 큰 의미가 없죠.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구 위 궤도로 인공위성을 날리려고 해. 그러면 이 작은 오차범위 하나로 그 인공위성이 추락할 수 있지. 정확도가 매우 높아야 되잖아, 이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 대가리 굴려가지고 그 계산하는 거잖아, 슈퍼컴퓨터가. 언제 궤도를 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올라간다,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보느냐,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작은 차이가 어떨 때는 큰 거고 어떨 땐 작은 거인 거야. 맞지? 결국에는 의도 차이인 거야. 의도. 이 의도를 뭐라고 하냐? 어떨 땐 중요하지만 어떨 땐 중요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상대성이라고. 상대성. 그래서 렐러티브가 답인 거야. 이름이 그래서 렐러티브.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성이라고. 그치? 답을 1번. 34번.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어요. 읽었으면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거지, 소재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소재다 이거야. 이건 찾아야 되는 거겠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에 더해서 솔라 패널 좋은 거지? 윈드 터빈 전부 다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잖아. 한마디로 대체 가능한 이동 인프라스트럭처 전부가 다 리뉴어블 에너지랑 관련 있는 단어인 거지. 맞죠? 계속해서 자,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이거의 한국말 해석이 변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cannot 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 화석 연료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해석이 화석 연료가 없이는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맥락이 정반대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런데 뒤에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읽었다, 안 읽었다를 확인할 수가 있지. 어디 있냐?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대. 그러니까 해석한 게 잘못해서 한 게 아닌 거지. 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하려면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해야 되는구나가 이 맥락인 거야. 그치?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여기 리뉴어블 에너지 시스템이 있었지?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푸시,
밀어당겨야 해. 그러려면 더 빨라져야 된대. 뭐가 빨라져야 될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더 빨라져야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화석연료 사용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봐. 화석연료 사용해야 한다가 정확하게 2번이야. 내기는 계속 해볼까? 빈칸. 해보자. 24년 거 해볼까? 여기까지 가 있네, 이게. 24년 거 31번인가? 뭐지? 자, 보자. 소재부터 찾아.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소재를 찾아야 해. 그때, 여러분들 한번 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단어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듣진 않잖아. 그렇지 않냐? 뭐만 들어? 너에게 중요한 것만 골라서 듣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듣잖아.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먹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아.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서 읽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만 뽑아내는 거야. 중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너가 들었어. 반복해서 훌륭한 작가가 이해가 안 된대. 그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듣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훌륭한 컴포저 이야기나? 훌륭한 작곡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꾹꾹 눌러야 되지. 여기 이 단어를 꾹꾹 눌러서 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듣기 할 때도 똑같잖아. 한국말 들을 때도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모든 단어 친구 하는 말 다 듣냐?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리딩이라는 거 그냥 그런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소재는 뭐야? 훌륭한 작곡가. 훌륭한 작곡가. 소재가 훌륭한 작곡가. 근데 작곡가가 어떻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잖아. 이해가 안 된다잖아. 쌤 이해가 안 된다고 뭔 말입니까? 얘가 이상한 애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봐봐. 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 건 아니래. 베토벤과 브라움과 스트라이베르스키 이 사람의 작곡을 이해한 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훌륭한 거 알잖아. 너 음악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레이티스트는 아니었대. 그치? 그레이티스트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쓴 거야. 이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생각해야 돼? 왜? 왜? 그렇잖아. 왜? 왜가 답이야. 주제고. 왜 그렇대? 받아들임의 처음의 부족. 받아들임의 처음의 부족을 위한 이유. 나왔잖아. 이유. 그치? 이것 때문이래. unfamiliarity. 친근하지 않음. 이 단어 네가 모를까봐 다시 써놨잖아. 완전 새롭다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친근하지 않대. 다시 말해 뭐라고? 완전 새로운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대. 그때 당시에는 뭐 저렇게 음악을 써놨다면 이랬을 거라고. 브라움이 썼는데 감히 베토벤이 써놓은 곡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해되지? 왜 그랬다고?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래. 답은 나왔어. 주제도 나왔고. 빈칸 답 뭐가 들어가야 돼? 친근함. 친근하지 않음. 새로움이 들어가야 돼. 됐지? 근데 이거 답을 꼭 이거 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 지문 읽고 나서 답을 3번 하는 애들 있어. 3번. 답을 3번 하는 아이들이 있어. 답이 2번인데 답을 3번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럼 이 아이가 글을 이해 못했냐? 아니 이해는 정확하게 했어. 이 아이는. 3번 하는 아이가 이 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 문장 해석을 약간 잘못해서 틀린 거야.
해석을 해보자. 지금 문맥상 여기는 he 있죠? 여기는 he는 그냥 나쁘지 않은 평범한 작가야. 작곡가야. 나쁘지 않은 평범한 작곡가. 근데 이 평범한 작곡가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안 됐어. 왜 안 됐겠니?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작곡했거든. 내 말 이해되지? 그래. 그는 세계적인 훌륭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 아니었대. 왜 그랬을까? 그의 작품은 창의적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창의적이지 않았으니까. 이게 낫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친근하게 들어가게 되면 친근하지 않다면 그의 작품이 창의적이란 말이 돼버리니까 위대한 작곡가가 였었겠지. 그치? 여기 나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2번 선택지 창의적이라는 뜻이다. 오리지널. 그다음에 32번. 32번 문제 답을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우선 2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답을 2번 하는 경우가 있어. 2번은 주어진 지문의 단어를 짜집게 한 거. 짜집게 한 거. 여기에 다 낚인다니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선택지 가지고 답을 지문 가지고 해버리면 다 낚여요. 근데 여러분 그 해커스 챕터 14, 15도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아, 그래? 그럼 챕터 14, 15 다음에 그 리뷰 테스트가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 그럼 리뷰 테스트도 모르지. 그까지 모르지. 어. 교과서는 그 공통 영어 2로 들어가요? 공통 영어 2, 1, 2관. 교과서 끝났잖아, 그거. 그치? 그럼 공통 영어 2겠지. 이번 주에 이제 책을 맡기려고 하는데, 제본을. 복사는 좀 해놨는데, 네. 챕터 14, 15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일 둘 것인가, 좀 고민이 돼서. 네. 별 관심이 없니? 대수 시험법이잖아. 어쨌든 2학기 때 중간고사도 어쨌든 시험법 시험 대비 들어가면 잘 해보자. 잘 해가지고 또 성적이 조금씩이라도 더 오르기를 폭락하지 않도록 폭락하지 않도록. 첫 번째 보고 new medium 이야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 이야기다. 새 매체 이야기야. 미디엄은 중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어쨌든 매체란 뜻이야. 매체란 것은 SNS라든지 TV, 핸드폰 이런 것을 말하죠. 써놨지. 그래서 자 이제 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래. 밑줄 쳐봐요.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끼는 것과 같다.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끼는 것과 같다라고 써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밑줄 한번 쳐볼래요? 그 구글 스탯 put on의 뜻이 제가 말 안 했으면 안 했지만 뭐뭇을
그 쓰다라는 뜻이란 거 알겠죠? 원래 옷을 입다예요 이게. 고글을 쓰다 이럴 때 할 때 put on입니다. 자, 그래서 고글 이 세트가 너가 보도록 물건을 다르게 보도록 한다. 그러면 다시 새 매체의 의미는 대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다르게. 이게 새 매체의 특징이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고 물건을. 그래 다시 봐봐. 매체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책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랑 TV로 세상을 그 물체를 바라봐. 또는 SNS로 그 대상을 바라봐. 똑같은 대상이야. 근데 뭔 매체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본다. 지금 이해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TV를 볼 때 뉴스 보잖아. 뉴스를 보면 공영방송이니까 KBS 있고 SBS 있고 MBC 있잖아. 얘들아, TV를 키면 MBC라고 하는 게 있어. 그 KBS라고 하는 것도 있단다, 얘들아. 그건 알고 있니? 그 SBS도 알아? 그건 다 알아? 그러면 또 되게 웃긴 건 뭔지 아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SBS냐 KBS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 몰랐어? MBC는 민주당 편이야.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만 보도해줘. SBS는 안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지금 반대로 보도한다고 걔네들이.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니까? 그렇지? 이게 어떤 매체냐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본다고. 이해되지?